오늘 만나볼 NCS 유형 어떤 유형인가요? 저는 항상 들고 오는 게 수리를 항상 들고 오고요. 그리고 추리, 그리고 문제 해결 이렇게 들고 오니까요. 오늘도 문제 해결하고요. 수리 준비했습니다. 네,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오늘 만나볼 문제 독한 취업에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문제는 다 어떤 기업의 팀별 성과급 기준이다. 어떤 팀의 성과 평가 결과가 보기와 같다면 지급되는 성과급의 1년 총액은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성과급 지급 방법에 대해서 가에는 성과급 지급은 성과 평가, 읽기가 어렵네요. 성과 평가 결과와 연계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성과 평가는 유용성, 안정성, 서비스 만족도 총합으로 평가함. 단 유용성, 안정성, 서비스 만족도의 가중치를 각각 0.4, 0.4, 0.2로 부여함. 다에 보면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표가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9.0, 8.0, 7.0, 7.0 미만 A, B, C, D 하고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고를 보면 성과평가 등급이 A면 직전 분기 차감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를 보면 유용성, 안전성, 서비스 만족도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 대해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는 거죠. 가중치요. 보면은 0.4, 0.4, 0.2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하면 0.4, 0.4, 0.1을 곱해서 다 더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A, B, C, D를 정하고 또 비고에 나온 대로 적용을 해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를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여기에서 조금 좋은 팁이 있을까요? 한번 풀어보셨죠? 어제 살짝 풀어봤거든요. 오늘 NCS 걱정이 돼가지고 살짝 풀어봤는데 제가 2번이 나왔는데 혹시 정답 맞나요? 일단 2번이 정답이라고 해주셨고 저는 맞아요. 맞나요? 풀어보지는 답 맞아요. 아, 맞아요? 답이 맞아요? 답 맞아요.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1년 성과급을 별로 많이 안 주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문과적인 관점으로 봤어요. D등급이 나오면 성과급 40만 원밖에 안 주면 이거 서러워서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주는 거 감사한 거 그런 건가요? 아무쪼록 이거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문제 풀이 방법. 네. 우리 MC 귤이 360만 원 맞췄잖아요.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말해줄까요? 저는 곱하기 0.4, 0.4, 0.2 하고 네. 그걸 더했고요. 이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네요. 일단은. 네, 더하는데 이제 성과급 A인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3, 4분기더라고요. 3분기. 날씨가 좋아서 성과가 잘 나왔습니다. 네. 네. 나왔는데 이제 그 직전 분기에서 차감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해서 그 전 분기가 2분기죠. 2분기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2분기가 C등급이어서 20만 원 차감이기 때문에 20만 원에 50%가 10만 원이어서 A등급 더하기 10만 원 해서 110만 원. 그래서 총 합하니까 360만 원 나오더라고요. 오, 박수. 오, MCQ 제가 약간 민망해지는 순간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맞나요? 자, 우리 오늘 첫날이잖아요. 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맞아요. 네. 이렇게 시작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발- 반복되면 접근 방법이 약간은 다른 건가요, 그러면? 네. 이게 처음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네네. 이 문제를 두고 아예 나는 풀지 못했다. 시간을 많이 줬는데 못 풀었다. 이러면 NC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전 풀지 못했다 그래서 손들라는 건 줄 알고 손들 뻔했거든요. 아니에요. 네. 시간 다 들이면 풀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빠르게 풀 수 있느냐. 빠르게 푸는 방법이 시간이 그러면 중요하군요. 이런 비슷한 유형이 모든 기업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전략을 좀 세울게요. 여기다 0.4, 0.4, 0.2를 곱하는 건 너무 오랜 시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0.4, 0.4, 0.2가 0.2는 절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반으로 자를게요. 3, 4, 5, 4로 생각을 해서 보면은요. 이거를 보세요. 0.4, 0.4, 0.2로 볼 게 아니라 이건 다 주고 얘는 절반만 주고 계산하면 1, 4분기 19, 18, 23, 20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다 줬을 때 사실은 100점 만점으로 하면 이게 전체가 25점이 나와요. 다 주면.
그러면 100점 만점으로 하면 4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 점수에 4배를 한 겁니다. 근데 아까 10점 만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7.6, 7.2, 9.2, 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그 자리에서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네. 이거 절반 자른 거를 더해서 거기에 4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등급을 보는 것까지 하는 거 1단계. 네. 아, 그럼 시간이 좀 훨씬 줄어들겠네요. 줄어들죠. 줄어들겠네요. 예. 이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보기에 나온 것까지 해서 계산을 하면 360만 원. 아. 그러니까 초보자, 맨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 하는 거 맞아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요 방법을 2번째로 해본다면 나중에 공부할 때 아, 그때 내가 시간 오래 걸려서 했던 거 이렇게 줄여서 해보니까 더 좋았어. 기억이 나니까 시험장에서 다다다 풀어서 빨리 풀 수 있겠죠. 거의 한 1분에 풀 수 있을 1분이요? 거예요. 네. 1분 이거 1분 컷 할 수 있는 그런 네, 문제예요? 그럼요. 얼마나 저는 걸렸어요? 한 10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아, 저희는- 지금부터 줄이는 겁니다. 저희 이제. 처음이니까. 네, 그럼요. 처음이니까 그런 거고. 1번 문제 네. 어쨌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알아봤고요. 바로 다음 문제 알려주시죠. 자, 2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문제 해결 능력으로 나와 있고요. 약사 선생님이 4명의 환자에게 조제한 약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 약사의 약국에 희경, 은미, 소미, 정선 4명의 손님이 방문하였다. 김 약사는 이들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A부터 D까지 4봉지의 약을 조제하였는데 약을 조제한 후 처방전을 분실하여 누구의 약인지 알지 못한다. 그죠? 다만 김 약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정보만 기억하고 있다. 기억을 보면요. 오늘 아침 방문한 환자들은 병명이 몸살, 배탈, 치통, 피부병이었다. 니은, 은정의 처방전은 B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녀는 몸살이나 배탈 환자가 아니었다. 디귿, A는 배탈 환자에 사용되는 약이 아니었다. 리을, D는 연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연고는 피부병에만 사용된다. 그 다음에 미음은 희경은 임산부이고 A와 D에는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약품이 사용되었다. 비읍, 소미는 몸살 환자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잡한 정보들이 있죠. 네. 저도 그러니까 네, 이거 풀기는 길죠. 풀었는데 한참 걸렸죠. 네, 이게 사실 이건 좀 오래 걸리는 문제긴 해요. 그런가요? 저는 뭐 이 정보들을 그냥 A는 이렇다, 뭐 네. 은경은 이렇다 하나하나 네. 다 이렇게 좀 적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푸는 게 맞는 건가요? 처음에 일단 그렇게 하시다가 이런 문제는요 많이 풀면서 시간을 계속 줄여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저랑 같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나중에는 착착착착 풀어서 빨리 푸실 때가 오실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네. 풀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표를 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표를요? 이럴 때 지금 보면 A, B, C, D가 있고요. 그리고 병명이 있고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A, B, C, D를 이렇게 가로 세로 축을 쓴 다음에 쓰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저는 세로 축에다가는 병명을 쓰지 않고 그냥 A, B, C, D를 썼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나씩 찾아보다 보니까 표를 다 그리지 않아도 중간에 답이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 중간에를 봤더니 일단 은정은 B라고 이렇게 딱 정해줬죠. 그러니까 네. 보기를 사실 보니까요. 4개긴 하지만 3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3개만 채우면 되는 것이었고 네. 희경이 임산부인데 AD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근데 또 은정이 B를 가져갔죠? 예. 네. 희경이 AD는 아니죠? 그럼 그러면 희경은 C죠? C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금 2개는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작정 그냥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본적인 그럼 거군요. 답이요. 네. 지금 하나, 둘, 3개를 지우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거죠. 보통은 시험장에 가면 이런 방송이 나와요. 임의로 답을 체크하시면 불이익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예. 시간 다 됐어요. 네. 그러면은 빈칸으로 남겨둘까요? 둘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할까요? 뭐라도 찍어야죠. 그쵸? 네. 저는 숫자 이거는- 1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1번을 찍습니다. 우리끼리, 그래요? 우리끼리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냥 이럴 때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빈칸으로 남겨두고 나왔어요 하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아까운데, 그러면? 이거는 표시를 해야 돼요. 네. 임의로 50%인데. 체크하면 선생님 오답은 감점을 준다는데요 하는데 아니 50%인데 저는 반반인데. 표시를 합니다. 일단은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A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몸살약이라는 얘기가 배탈 환자에 사용되는 약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자 보면은 B와 D를 볼게요. 몸살약 또는 배탈약이 아니죠. 그리고 A가 배탈약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A가 몸살약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그럼 C가 배탈약이 되는 것이고 그럼 B가 치통약이 된다. 여기 네. 지금 정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서 소미가 A가 되고 소미가 아니 A가. 소미가 A 또는 D가 되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소미가 몸살 아니라고 지금 비읍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미가 D가 되고요. 네. 정선이 A가 된다. 이게 화면이랑 봐야 되는데 지금 1, 2, 3, 4, 5번이 나오니까 제가 네.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정선이가 A를 받게 되고 소미가 D를 받으면 맞는 겁니다. 아. 생각보다 조건을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맞아요. 이건 한 2분 정도 2분 정도요? 보시면 돼요. 연습할 때는 한 2분 30초 네. 이렇게 2분 준비를 30초. 하시면 되고 계속 줄여 나가시면서 한 2분에서 한 2분 30초 정도 보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문과인이기 때문에 네. 이걸 보면서 이 약사분 어떡하나 하면서 한 30초 쓸 것 같고 카드 내역 찾아보자 이러면서 한 1분 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수리 능력도 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음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느 회사의 사내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 확대 의견을 수렴하였다. 네. 의견 수렴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표가 관리부서, 공사부서가 나와 있고 찬성, 반대, 여성, 남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면 남성의 60% 이상이 연차 사용 확대를 찬성하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보면 관리부서 여성의 찬성 비율이 공사부서 여성의 찬성 비율의 1.5배 이렇게 되어 있고 3번은 공사부서 중 여성의 찬성 비율이 남성 찬성 비율의 1.2배 이상 높아라고 되어 있고 4번은 연차 사용 확대에 찬성하는 인원 중 성별 차이는 부서 차이보다 크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 보면은 모든 부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 비율이 높아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표를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를 다시 볼게요. 자, 1번 보면 남성의 60% 이상이 연차 사용 확대를 찬성하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럼 관리부서하고 공사부서하고 전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잘 보면 여성, 남성 모두 200, 200, 200, 200으로 똑같아요. 그럼 전체가 지금 400명이고 네. 찬성하는 사람이 지금 400명에 60%면 얼마일까요? 갑자기 물어봤죠? 갑자기 지금 숫자가 굴러다녀가지고 자, 240. 맞아요. 네, 240. 400의 10%는 40. 그리고 60%는 그거 6배 240명이잖아요. 네.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150에 90만 더해도 240이잖아요. 그렇죠. 240을 넘기고 있다면 보는 거예요. 이거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딱 보고 바로 예, 그냥 맞추는 거군요. 150에 90만 더해도 240인데 6명은 볼 것도 없어. 그냥 240은 가뿐히 넘기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2번에 보면 관리부서 여성의 찬성 비율이 공사부서 여성 찬성 비율에 지금 이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네. 실제로 지금 보세요. 사람이 똑같은데 지금 네. 사람이 다르면 비율을 계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사람이 똑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200명이잖아요. 네. 비율 계산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90, 10 그냥 반으로만 그러네요. 나누면 퍼센트 구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수가 똑같을 때는 이거를 퍼센트를 계산할 필요도 없다. 비교할 필요도 없다. 사람 수로 비교하면 된다예요. 그래서 관리부서 여성의 찬성 인원과 그리고 공사부서 여성의 찬성 인원만 비교를 해도 네. 비율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어요. 1.5배 사람 수로 봐도 1.5배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1.5배 맞다라고 하는 거지 비율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착하게 시킨 대로 다 하는 게 보기 아니라는 1번과 거죠. 2번은 쉽게 소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3번도 마찬가지예요. 찬성률 이랬는데 남자 여자 사람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찬성률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공사 부서 중 여성의 찬성하는 사람 율 필요 없어요. 120. 사람만 남성 찬성률 찬성하는 사람 96의 1.2배 이상 이랬어요. 네. 자, 1.2배를
1.1을 곱해도 되고요. 근데 저희는 암산을 많이 하거든요. 네. 96에 1.1을 생각해 볼게요. 96이 1이죠. 96이 1이에요. 네. 그럼 0.1이 9.6이에요. 네. 그거에 두 배를 배. 하면 얼마예요? 19점? 8. 19.2. 2. 그쵸? 아이고.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19.2를 더해주면 돼요. 큰일 날 뻔했네요. 19.1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그래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19.1을 더하면 네. 됩니다. 그러면 네. 115.2가 되고요. 그래서 더해서 그냥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아까 8 하셨잖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왜냐면 높으니까요. 그냥 높냐 안 높냐 이것만 그쵸. 보면 되죠. 그래서 맞아요. 이상 높아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자, 달래주시네요. 4번은 아 진짜예요. 근데 이게 정말 디테일하게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1.2배가 높지 않아.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고요. 4번은 보면 네. 연차 사용 확대에 사용하는 찬성하는 인원 중 성별 차이는 부서 차이보다 크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럼 찬성하는 사람의 성별 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할 필요가 없고 관리부서는 24명이 많고 네. 그리고 공사부서는 지금 또 똑같이 24명이 많네요. 네. 그러면 48명이 많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지금 부서별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관리부서, 공사부서 여성만 해도 60명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남성 볼 필요도 없죠. 그렇네요. 그러니까는 네. 크네 이랬는데 크지 크지 않아요. 네. 답이 4번인 거죠. 음. 그래서 답을 4번 체크하고 시험장에서 넘어가고 그다음 이제 저희 수업 우리는 시간이니까 5번도 봐야죠. 5번도 볼게요. 네. 모든 부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 비율이 높아. 비율을 안 봐요. 이거는 간단하게 예, 딱 그냥 사람 수로 보니까 높아요. 그냥 사람이 많아요. 하니까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요를 하는 게 이거 맞을까요? 금세 한 1분이면 다 풀어요. 1분이요? 네. 1분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은 저희가 다 읽었잖아요. 자, 저는 말을 하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네. 근데 다들 눈만 봐요. 사실 관리 읽었잖아요. 관. 뭐 이렇게 해서 손으로 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봐요. 많아. 그 아, 비율을 바로바로? 보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예. 만약에 인원수가 달랐다면 비율을 계산하는 건데 200이 똑같네. 사람 수만 보내. 많어. 오케이. 하고 탁탁탁 넘어가서 한 1분도 안 걸리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세 문제 풀었는데 네. 첫 번째 거 1분, 두 번째 네. 거 2분, 이거 네. 1분, 네. 4분 안쪽으로 지금 이거 풀었어야 다 해서 되는 한 상황인 5분이면 거네요. 다 풀 수 있어요. 저는 이거 푸는데 엄청 고민했는데 지금 그렇죠. 처음이시잖아요. 저희 큰일 네. 났습니다. 바로 네. 다음 거 알아보죠. 네. 4번 볼게요. 자, 어느 회사의 식품과 마케팅 부서의 연도별 예산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죠. 네. 식품하고 마케팅 되어 있고 2015년에서 19년까지 합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숫자가 쭉 있습니다. 숫자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좀 빠르게 보기 좀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 2018년 마케팅 부서의 전체 예산액에서 특별회계 예산액의 비중은 25% 이상이다. 2번 식품 부서의 일반 회계 예산액은 항상 마케팅 부서의 일반 회계 예산액보다 1.5배 이상 더 많다. 2017년 마케팅 부서의 특별 회계 예산액은 식품 부서의 특별 회계 예산액의 절반 이상이다. 4번 식품 부서의 전체 예산액이 증가한 시기는 마케팅 부서의 전체 예산액도 증가했다. 5번 2016년 식품 부서의 전체 예산액은 마케팅 부서의 전체 예산액의 2배 이하다. 자, 이것도 표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표 보여주시죠. 자, 1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8년 마케팅 부서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눈으로 마케팅은 마로 가요. 그리고 손도 마 가죠. 네. 그다음에 전체 예산 합계구나. 여기서 특별회계 그럼 2018년이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가겠죠. 네. 25%. 이거 풀어보셨다고 하셨나요? 25%. 어머 이거 25% 언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요. 안 계산해요. 그냥 4배를 곱하거나 하나요? 어떤 식으로 안 계산하고 25%가 얼마가 될까요? 25%가 네. 얼마나 되냐고요? 25%면 자, 분수로 25%는 4분의 1. 맞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4분의 1이 되냐?
이상이냐 아니냐 이거죠. 거꾸로 할게요. 되는 것 같은- 325007의 4배로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볼까요? 네. 자, 4배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네? 많습니다. 많습니다. 오늘 강사님 많이 힘드신데 저희가 처음이에요. NCS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3, 4, 12, 2, 3, 8. 네. 아, 그죠? 네. 빠져올림이 돼도 1, 3 어쩌고 나오겠죠?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네. 1, 3 어쩌고도 될 거니까 25% 이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바로 옳지 않은 거지 않나요? 1분 나왔어요. 바로 1번이 바로 나온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의심할 거 없이 1번을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시험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의심을 안 하고 정말 그럼요. 1번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다, 이하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외워요. 2분의 1은 50%, 3분의 1은 33%, 4분의 1은 25%, 5분의 1은 20%, 6분의 1은 16.7%, 7분의 1, 저 맨날 외우고 다녔는데 8분의 1은 12.5%, 9분의 1까지 학생들은 많이 외우고 다니거든요. 네. 더 많이 외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우고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바로 5번으로 네, 5번 바로 넘어갈까요? 넘어가 주시죠. 자. 수리 능력. 5번 문제는 간간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웃하지 않게 서고 싶은 거예요. 사원 5명, 임원 3명이 있는데 임원 3명이 사원들 사이에 껴서 들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예.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냐. 사원분들 불편하시겠는데요? 이번 하반기 어느 회사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제가 한번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원래 임원 3명이 왜 떨어져 섰을까요? 불편해서요. 그 임원들끼리 사이가 나쁜 그러니까요. 거예요. 골프 치다가 싸운 거야, 이 사람들이. 큰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니네들 먼저 서. 사원들끼리 이렇게 쭈뼛쭈뼛 네네네. 5명이 섰겠죠? 네. 자, 서 있는 그림 제가 준비했어요. 서 있는 그림이요? 네. 사원들이 5명이 서 있을 거예요. 보여주시죠. 제가 그려왔거든요. 이렇게. 사원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임원들이 고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사원들이 이렇게 5명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제 임원들이 쟤 들어가는 자리 옆자리, 저 김이사 자리 옆자리 들어가기 싫은데 라고 고민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3자리를 골라서 일렬로 서는 거죠. 자, 일단 사원들이 일렬로 서야 됩니다. 네. 5팩토리얼 120. 팩토리얼. 자, 이거는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6개 중에 3자리에 들어가니까 6P3,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계산해서 120. 이거를 곱해서 120 곱하기 120, 144에다 00 2개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14,400까지나 네. 되는 거군요. 네. 문제 풀이 방법. 사실 전 팩토리얼도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를 한다는 것 오늘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저희 같은 좀 초보들한테 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다 이런 원포인트 레슨 좀 알려주시죠. 저는 뭐 늘 항상 열심히 해라 이런 거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나와서 마법을 하나씩 걸어주려고 해요. 마법이요? 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법을 하나 걸어주려고. 사실 우리 집에 마법봉이 있는데 그거 갖고 나왔다 피디님한테 혼날까봐 연필로 대신해서. 연필로? 자, 여기 다 모여보세요. 네. 자, 제가 마법을 걸어드릴 테니까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거예요. 자, 내년 여름 휴가는 엄마 카드, 아빠 카드로 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돈으로 여름 휴가를 여러분들은 다 가실 거예요. 와. 제 마법이 다 이루어지실 거예요. 화이팅! 우와. 와.